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종묘에 이어서 이제 종묘는 혼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은 혼이 있으면은 우리는 전통적으로 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가에 사당이 있으면은 국가에 왕릉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 왕릉이죠. 예. 조선 왕릉은 몸이에요, 백. 그래서 혼비 백산.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진다. 그래서 정신은 날아가고 몸은 땅으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왕릉을 잘 보존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왕릉의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찍었는데 하도 비슷비슷해서 어느 왕릉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건 선생님들이 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 왕릉이 그 왕릉 같은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홍살문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실로가 있죠. 예. 사릉 아닌가, 저거? 예, 실로가 있고, 예. 사릉인가요, 저거? 예. 사릉이에요, 인릉이에요? 있는 사릉? 인릉도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뭐 비슷한데. 예. 아, 사릉이겠다. 저거 보니까. 저 옛날에 찍은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사릉이겠다. 그래서 홍살문을 들어가면, 이제 제사기는 저기 하는 정자각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능이 있죠. 예, 능은 이게 산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 곳에 혈자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풍수죠. 예, 좋은 곳에 하면은 이제 발복이 된다. 뭐 이런 거에 이제 풍수의 사상인데 뭐 그때의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조선의 왕릉으로 남아 있고요.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 묘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은 유교 국가에서는 화장을 하지 않고 땅에 묻는 거죠. 오래도록.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화장하는 거는 이제 불교의 이제 국가에서는 화장을 주로 하고요. 예, 그래서 왕릉이 백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종묘가 있고 사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이죠. 왕릉이 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아주 특이한 그 왕릉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억새죠. 예, 예,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입니다. 이거는 묘를 보면 압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있고 이제 가면은 문물을 뜻하는 석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대별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동물의 석상들이 있죠. 예, 그리고 다양한 돌을 다루는 기술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능까지 올라가면 능에 가면은 이렇게 단으로 해갖고 예? 말하자면은 그 능에서 점점 내려가는 그런 거를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왕릉에는 백을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장명등이 있고요. 장명등은 말 그대로 밝게 해주는 거죠. 불을. 그다음에 여기는 혼유소. 혼이 와서 놀아야죠. 왜냐면은 백이 안에 있으니까 혼이 와야죠. 예? 혼 백이 만나야 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 제가 할게요. 혼백과 만나는 것이 뭐냐면 신인 겁니다. 네. 신이 자체가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냥 판이에요. 판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기일이다. 우리 이제 사가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그 판 위에 그 날짜에 혼과 백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신의에다가는 왕 같은 경우에는 쫙 쓰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태조 그렇게 뭐 쓰고 자기의 관직을 써요. 관직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학생북은 신이, 형고 학생북은 신이 쓰는 거예요. 왜? 관직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격. 그래서 혼이 오고 백이 오고 그래서 그 인격이 붙어 있을 때 혼백이 일치를 돼서 살아 있을 때와 같은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을 불러오는 거는 향을 피우는 거고요. 날아갔으니까. 그 다음에 백을 불러오는 거는 땅에다가 술을 붓는 겁니다. 그 행위를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혼, 아혼,
종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법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백이에요. 그래서 백에는 혼이 없으니까 뭐예요? 혼유석을 만든 거고, 종묘에는 신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혼백을 불러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울창주를 붓고 향을 피우고 뭐 그러는 겁니다. 자, 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난간이 있고요. 밝혀야 되고, 이런 거를 아주 가까이서 제가 제일 잘 찍은 사진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조선 왕릉이에요. 그 왕릉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이제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이 다르죠. 예, 종묘 때 제가 종묘 사식할 때 보여드린 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르게 제사 지내는 장소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왕릉에서 지내는 거고, 이 건물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예. 자, 또 있어요. 네. 종묘하고 사직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왕릉을 했죠. 또 있는 능이 있어요. 그런 걸 태능이라고 그래요. 태능은 뭐냐? 태예요. 예, 태예요. 요 달월변이죠. 우리 보통은 달월변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빼면은 기쁠태입니다. 예, 이게 고기육자예요. 태는 생명으로 인식했어요. 생명으로 인식하니까 태를,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태줄을 말하자면 그 사람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왕가에서는 이렇게 능을 조성을 합니다. 태능을. 이거는 이제 세종대왕 태능이에요. 태만 다 모아놓은 거고. 왜? 왕과 왕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왕자와 왕비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고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훼손이 좀 안 된 거죠. 예. 태능을 쓸 때는요, 볼록 튀어나온 곳에서 능을 씁니다. 이게 풍수 사상에서. 그러니까 줄기가 없어요. 평지에서 볼록 튀어나왔다. 그런 데다가 태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태를 심었다. 그리고 사가에서는 태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나무 밑에 심거나, 그리고 네가 태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네 고향은 어디냐? 이렇게 모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태 관리를 안 하죠. 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태를 요즘 보관하는 게 조혈모 세포인가요? 네, 그렇게 해갖고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프면은 그 태를 보관했다가 거기서 추출해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일부로 생각한 곳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태가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훼손이 되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세종대왕처럼 모여 있는 곳도 있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종의 태예요. 네. 이게 가평에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궐 안에서도 있어요. 성종의 태는 창경궁에 있습니다. 창경궁을 건립한 성종의 태는 있으니까 창경궁에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대일항쟁기라고, 예, 그때 갖다 놓은 거죠. 예,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거가 연속적인 거를 끊어놓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보이는 게 서삼릉입니다. 예, 서삼릉에 가면은 태릉이 있죠. 예, 다 갖다가 여기 전국에 있는 태를 다 갖다가 그래서 태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안에 태를 넣을 때 뭐가 있냐? 도자기가 있는 거거든요. 도자기 안에 태를 넣는데 그 도자기를 다 빼간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이 태 도자기가 있다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러면 이게 한 국가에 태를 생명으로 했다는 게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모아놓고 도자기는 다 빼가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요게 태항아리입니다. 박물관에 가보면은 요렇게 귀퉁이가 4귀퉁이로 된 게 있어요. 그건 거의 다 태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가에서도 태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태우거나 안치하거나. 그죠? 그래서 태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사상이 이제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저도 이제 하여튼 뭐 더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되면서 종묘 사직을 말씀드렸고 왕릉을 말씀드렸고 왕에 나오면 왕자나 왕비의 태를 심는 태능이 있어요. 태실. 그리고 조선은 황공우라고 그러죠. 예? 두 개가 있었죠. 옛날 사진을 일부러 안 올려드렸습니다. 황공우 또는 원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신의가 있는 곳은 황공우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원구단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 원구단 자리가 뭐냐면 지금의 조선 호텔이죠. 예. 그러니까 옛날 사진을 보면 있죠. 이거는 어디서 보냐? 조선 호텔에서 바라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픈 역사 중에 하나죠. 예. 어쨌든 대한제국이 되면 하늘의 재산을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원구단. 그리고 중국에 가면 원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천재가 되는 겁니다. 예. 국가의 형태를 바꾼 거죠. 예.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꿨고 대한제국으로 바꾸다 보니까 제사의 형태도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울시청 앞 가면은 조선호텔이죠. 조선호텔 제일 잘 보시려면요. 제가 이거는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보면 제일 잘 보여요. 예. 자, 이게 황궁우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석상이 있고 문이 열려졌을 때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신의가 있어요. 여기는 하늘과 풍우, 제가 맨 처음에 천신이라고 그랬죠. 예, 풍우내우, 그러니까 풍전내우. 저도 잘 기억을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런 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황제, 예, 말하자면은 사람 옛날에 이제 조선이 시작한 분들의 신의를 모셔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모셔놓고 이걸 꺼내다가 원구단에서 지내야 되는데 원구단이 없어지니까 여기서 지내는 거죠. 예.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궁우 원구단, 천재를 지내는 곳이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아마 대한제국 100주년인가 할 때 지낸 거예요. 지낼 공간이 없으니까 말하자면은 시청 앞에서. 예. 왜냐면 서울시청에서 보면은 문이 하나 보여요. 서울시청 서울 지금 도서관이죠. 도서관이죠. 도서관 옛날 보면은 좌측에 문이 보여요. 그것이 황궁우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 대한제국 복장이죠. 어쨌든 그 나라를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이 1897년 광무로 변하면서 대한제국으로 변하죠. 최소한 대한제국기는 13년간 존치를 하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제도가 바뀌니까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의 어떤 형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 사직, 왕릉, 그 다음에 태실, 그 다음에 황구단. 그죠? 국가에 굉장히 큰 제사가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사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